10월 18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수동으로 와서 세 번째 방송이고 이사한 지 월화수목 벌써 나흘째입니다. 어제 한 두어 분이 떡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들고 1층에 지하에 열심히 사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펍이나 또 이자카야 집, 또 뒤에 있는 카페, 또 이 사무 공간을 이 찾도록 도와주신 부동산 이런 데 가서 다 떡을 돌리면서 이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요즘 떡 돌리는 사람 처음 봤는지 다 좀 재밌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잘 먹겠다고 하고요. 저는 뭐 아날로그식으로 살아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수동에 젊은 분위기도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떡 보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보내주신 떡 중에 남은 것은 오늘 외부 출연자와 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참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나자거나 이런 여러 분들이 계신데요. 자, 그런 분들을 저녁마다 만나고 밥 먹고 술 한잔을 하고 이러면 사실은 이 뉴스 브리핑을 하기 위한 집중에 좀 흐트름이 오게 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밥 먹고 한잔하면 솔직히 그 다음에 그 어떤 비평을 하는 부분에서 객관성을 상실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만나서 좀 가까이 했던 사람을 다음날 안면 몰수하고 객관적으로 비판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혹 오해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도 전원책 씨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뭐 그분 저한테 보면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별 어떤 앙금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도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갈리는 부분에서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저도 참 이거 사람 할 짓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보고 너는 좌우에 다 까기만 한다. 마치 제가 무슨 남을 까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즐기듯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뉴스 비평이 비판을 해야지 칭찬을 하는 비평은 제가 안 하더라도 힘이 센 사람한테 아부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제가 어제 머니투데이인가 기자도 하나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까지 그럴 이유는 없고요. 이 사회가 지금 정상인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비평을 하는 부분은 좌우를 막론하고 비판일 가능성이 90%죠. 가끔 가다가 칭찬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얼씬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한테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계의 중진들이 연락 와서 밥 먹자, 뭐 보자 하는 분들이 있지요. 제가 안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하려고 얼씬거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권력 주변에. 어느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정치 주변에 얼씬거리려고 작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저도 비판받아서 마땅하지요. 자, 이렇게 사는 부분에 고충도 만만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말살되어야 되고 사람하고의 교우관계도 일정하게 단절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치나 권력 주변에 얼씬거리지 말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말을 한다. 제가 남을 말을 하기 좋아서 이렇게 모두 까기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하는 게 너는 길거리 나와서 뭐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길거리 가는 게 훨씬 편하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때우겠습니다. 저도요. 자, 그러니까
이 고충도 좀 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문재인입니다. 자, 지금 유럽을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을 만나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마치 한반도의 평화가 밀어 닥치고 거대한 변화가 있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갔다 오고 폼페이오 가기 직전에 뭐라 했습니까? 70년 냉전의 역사가 바뀌고 있다. 동북아의 거대한 정세가 바뀌고 있다. 김정은이가 중국도 만나고 러시아도 만나고 일본도 만나고 트럼프도 곧 만날 거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제는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래 하지. 프랑스의 마크롱도, 이탈리아의 렌치도, 미국의 지금 트럼프나 미국 정부 관료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금 문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서 저렇게 순방하는 데는 지금 비행기를 전세 내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다니고 엄청난 돈을 쓰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에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선이 돼야지,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만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 이익을 위한 거냐, 국가 이익이 훼손되는 거냐에 대한 일종의 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저러라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어쨌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이야기만을 하고 가야지. 지금 대통령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에 대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교황청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저 나가서 자꾸 북한 이야기만 하고 제재 완화 이야기만 하고 한반도 평화 이야기하고 마치 비핵화가 거대하게 진전이 되고 있느냐, 유럽 국가들을 홀리는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데 저러려고 해외 순방을 나갔느냐. 그러다 보니 무슨 국민 세금으로 고급 여행을 갔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여기도 젊은 사람이지요,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 완화를 설득을 했습니다. 이 나라마다 다니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본인의 건강에 이상설을 제기하는 사람을 가짜 뉴스라고 두들겨 잡으면서 정말로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도 제가 정권이 할 말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로마 총리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와 유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탈리아와 EU가 이를 적극 지지해 주길 바란다. 이러면서도 직접적인 대북 제재 완화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왜 프랑스에서 그런 소리 하다가 깨져서 이제 충격을 좀 받았나요?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 조치가 같은 내나 대북 제재 완화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다. 프랑스에서도 마크롱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를 했고, 그러면서 북한이 북미 회담의 실천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폐기를 약속했고, 미국의 상응 조치 시 국제적 감시 속에서 대표적 핵시설 폐기를 공언했다. 즉 영변의 원자로를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것이 폐기될 경우 비핵화는 상당 부분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지금 뭐 한다면의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나라의 이야기들을 하지도 않은, 미국이 해준다면 북한이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탈리아 총리 앞에 가서 왜 하느냐는 거예요. 미국의 상응 조치 시 핵 생산 시설의 폐기를 공언했다.
하나만한 이야기잖아요. 미국은 지금 상응 조치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 리스트를 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메베우스의 띠와 같은 도돌이표예요. 북한의 비핵화가. 그러잖아요. 네가 뭐 하면 내가 할게. 그런 하나만한 소리를 왜 다니면서 하고 다니냐. 이런 소리 하라고 프랑스, 이탈리아 갔어요. 자, 여기에 대해 이태리 총리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이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함에 역사의 한 장을 쓰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요렇게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황을 만나가지고 교황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을 해서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한이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그들의 한마디로 한반도 안보를 해체시키기 위한 오래된 주장인데 북한이 비핵화의 입구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교황을 만나서 미사를 하면서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하는 것이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북한이 비핵화를 완벽하게 달성을 하고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교황을 만나가지고 오늘 김정은 방북 초청 메시지를 대신 전달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왜 문재인이가 김정은이의 교황 방문 초청을 대신 전달하는 겁니까? 이러니 수석 대변인이나 심부름꾼이다 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어떤 꼬라지까지 봐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을 보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게 나라 꼬라지입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안보를 해체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떠드는데, 평화협정하고 종전선언을 위해 미사하는데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요, 어떨 때는요, 정말로 이 나라는 한번 베트남화가 되어가지고 북한에, 중국에 먹혀서 그야말로 처절한 시간들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유대 왕국이 바빌론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바빌론 유수라고 하잖아요. 남의 나라에 다 나라가 망해서 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수백 년을 살다 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정말로 어떻게 분노할 줄도 모르고 흥분할 줄도 모릅니까? 저는요, 창피했어요. 정말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낼 거다. 누구가 어떤 평화? 북한에 무릎 꿇고 빌고 사는 평화? 북한이 다 먹어버리는 분단 극복? 자, 그러면서 교황이 평화를 향한 여정을 축복했고 기도로 동행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 이 미사는 교황청의 추기경이 집전을 했어요. 문재인이 미사 마지막에 특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교황청도요,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종교적 근위는요, 인간을 향한 정말로 평화, 존중에서 노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인간이 평화가 어디 있고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저렇게 도외시한 채 당신들은 한반도 분단과 평화를 기도를 합니까? 그거는요, 김정은이가 배불러서 터지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평화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황이요,
북한의 독재자와 북한의 독재자에 영합한 한국의 심부름꾼을 위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북을 사랑해 눈에 콩깍지가 씌인 사람들이라고 칼럼이 나왔습니다. 양상훈 주필이에요. 자, 김정은이가 트럼프와 사랑에 빠졌다. 김정은이가 자신에 대한 찬사를 편지에서 계속해주자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TV가 트럼프에게 주민을 억압하고 굶주리게 하는 이복형을 암살하는 사람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래 물으니까 나도 안다. 나는 애가 아니다. 김정은을 정말 믿는다. 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김정은과 거래를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콩깍지는 씌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트럼프도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능수능란하더라도 악마나 마귀를 보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수사적인 표현으로라도요. 자, 그런데 신문에 보면 2015년에 8월 달에 군사적 위기가 있었죠. 목함 지뢰가 휴전선에서 터지고 북쪽에서 휴전선에서 도발이 있자 우리 측이 북지역으로 자주포 29발을 쐈고 북이 판문점에서 협상하자 했고 황병서가 우리 측 대표 김관진을 화장실까지 따라와 초조함을 드러내고 그 협상에서 휴전 이후 최초로 자신들의 도발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현했다. 이것이 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06년 북이 첫 핵실험을 했는데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행사가 열렸고 국가 안보가 흔들리던 그 시기에 민주당 대표단이 북측과 점심을 먹다 일어나 춤을 췄습니다. 자, 이게 사랑에 눈먼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과거 잠깐 민주당에 몸담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구당 위원장이 전부 배를 타고 금강산을 가게 됐습니다. 아마 갔으면 거기서 또 어울렸겠죠. 북한 사람들하고도요.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만섭 당시 대표를 만나서 제가 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북에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자, 이 북에 잘 보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인간들. 자,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고위층을 또 국회의원을 나라의 상층부를 장악해 있습니다. 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환상이나 북에 대한 추종, 저는 북에 대한 추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와대나 국회의원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상당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종이에요, 추종. 한국이 이룬 역사나 업적과 과거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북한과의 부분에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 밑에 기어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상층부에 상당수가 있다. 그들은 80년대 주사파 시절에 가져왔던 생각들을 바꾸기는커녕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더욱더 한마디로 그때는 관념적인 주사파였다면 이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행적 주사파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노무현이 북의 핵개발이 일리가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양상훈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누가 세서방조를 세우려면 목숨 걸고 타도하자 하고 촛불 횃불 들고 쫓아낼 사람들이 북한의 이 김씨 왕조에 대해서는 가족주의적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그럴싸하게 보여. 철도 도로도 없고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어도 그것은 미국과
외부에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고난의 시절을 보낼 때 민족적 자존심을 지킨 부분이라고 해서 아주 높게 생각을 한다고 한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해서는 될 이야기냐는 거죠. 북한 사랑의 원조는 이영희 교수, 본인은 이가 아니라 끝까지 리를 쓰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북핵 위기가 시작된 92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다. 일단 국제 사찰에 개방이 되면 핵을 재개하기란 불가능하고 이빨 빠진 새끼 호랑이가 된다고 북의 핵을 사찰을 받지 말라고 충고하고,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한국과 미국은 저주를 하고 북한 사랑, 공산당 미화를 해서 그의 글들이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성경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의 책들이. 그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나 이런 것들이 70년대, 80년대에 한마디로 교과서가 되어버렸습니다. 2007년에 이영희를 만난 북한 내각 참사가 이 선생이 민족적 선의에서 선거를 인상 깊게 생각한다자 리 씨는 내가 20, 30년 길러낸 후배와 제자들이 남측 사회를 꽉 쥐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영희뿐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이 친북적인 인간들이 상층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한국 사회를 전부 밀고 가고 있어요. 저는 도그마에 절대 안 빠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교에 잘 못 믿는 이유가요. 그럼 종교에 제가 또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아서 가도요. 정말로 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내적 모순을 제 스스로가 인정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교도 못 믿는데 제가 이런 이념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뭘 하나를 절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회의가 많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이 나라가 한마디로 상층부가 친북 종북들이 점령을 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이 그런 관점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유럽 순방을 가고 있다. 이것이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이쯤 됐는데도 이것이 별 문제 없다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것이 DNA가 그런 것인지 한마디로 점차적인 작용화 학습의 노예가 된 것인지 제가 무슨 수구 꼴통이거나 거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파에서의 어떤 상투적인 논리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만큼 보수 우파 진영이 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이 나라의 친북, 종북 주사파들은 나라를 송두리째 들고 북한의 입에다가 지금 쳐넣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이 저렇게 유럽을 돌면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